그렇게 꽁하게 있어. 당당하게 일 안 맞다고 얘기하고 다른 일 하면 되잖아. 내 수입만으로도 우리 서윤이랑 세 식구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여유 가지면서 일자리 찾아봐.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당신 왜 내 자존심을 긁어?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 가장이라는 게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장인 밑에서 순댓국이나 파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 당신 친정은 잘 살지만 우리 집은 형편도 어려워서 매번 주눅 드는 걸 왜 몰라줘. 정말 실망이다.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그 뒤로 쭉 냉전이었고 남편은 그래도 친정아버지 가게에 계속 나가면서 일을 배우기는 했어요. 그러다 친정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여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지병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손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게 나가면서 병원에 다니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원이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입원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셔서 예전부터 걱정이었는데 친정아버지도 똑같이 아프셔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당장 입원하시니 가게도 문제였죠. 물론 친정엄마도 가게 일을 전반적으로 꿰고 계셨고 같이 일하던 분들이 워낙 오래 함께 해왔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긴 했어요. 남편도 어쨌든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으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평생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곳이라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도 가게가 걱정이 됐던지 친정엄마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래도 장인어른 병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가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은 장모님도 계시고 저도 뒤에서 도와드리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말을 듣더니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데 그냥 팔아버릴까 싶어.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누가 맡아서 할 사람도 없고 자네가 일을 오래 배운 것도 아니라 혼자 맡기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는 분한테 팔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의논해도 될 문제 아닌가? 라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병간호하랴 가게 일보랴 친정엄마도 지쳐서 예민해진 상태였거든요. 하필 이 타이밍에 남편이 가게 문제를 들먹이니까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도 박서방은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말을 왜 한다니? 왜? 본인한테 물려줄까봐? 성실하지도 않고 순댓국이 뭐냐며 툴툴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본데 혹시 너한테도 가게 어쩌고 하면 팔아버린다고 얘기해라. 라면서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 대놓고 실망한 티를 냈어요. 내심 가게를 이어받기를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와서 새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나름 사장 사위인데 시급받는 알바로 있기에는 자존심도 상했겠죠. 제가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친정엄마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굳이 친정아빠가 저렇게 아프시고 힘들게 투병하시는데 가게 얘기부터 꺼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아프신 이후부터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불만을 토해냈고 신혼 때랑은 달리 친정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를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모님은 빈말이라도 나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어디 덧난데? 내가 일한 시간이 얼만데 진짜 서운하다. 그동안 헛고생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 참 지금이라도 일 그만둬야 하나? 아니 그리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셔? 조금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 내가 사위지 알바생이냐고. 당신 집안은 돈 좀 있다고 사람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하다. 라면서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불안불안한 일상이 지속되다가 결국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라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몰라요. 밤중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장례 치르며 틈만 나면 울었어요. 친정엄마는 멍하니 계시는데 눈물도 못 흘릴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조문객이 많이 오셔서 3일 내내 바쁘게 움직였고 쪽잠 자면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시부모님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범이랑 너랑 잘하면 되겠지. 우리는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앞에 조문객도 얼마 없으니 얼른 가마. 안 사돈 뺏고 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으니 우린 가볼게 라고 하면서 휙 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바쁜데 계속 계시면 신경이 쓰였을 거고 차라리 빨리 가셨던 게 나았던 것 같네요. 문제는 남편도 상주 노릇을 안 하고 자꾸 나갔다 오는 거예요. 계속 자리 지키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왔다 갔다 하질 않나. 바쁠 때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전화만 하고 통화하는 것도 잘 안 들리는데 계약이 어쩌고 하면서 혼자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소리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장례 치르는 동안만큼이라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꼭 참고 3일장을 다 치렀죠. 3일장을 다 치르고 제가 요품이며 서류며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 며칠 딸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친정엄마랑 못다한 얘기도 해야 했고 가게 문제도 상의해야 했죠. 그렇게 3일 정도 친정에 있다가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가니 집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까 집 내가 팔았어. 우리 대출도 다 갚았고 이제 서윤이도 더 클 텐데 미리 큰 집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출 다 갚자마자 알아봤는데 우리 부모님 집 바로 옆에 매물이 나왔더라고. 마침 우리 집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서 얼른 계약했지 뭐. 장인 장례 치를 동안 그것 때문에 좀 바빴는데 당신 힘들까봐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다 옮겨놨어. 당신은 몸만 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죠. 가끔 친정에 불만이 있는 거 얘기하거나 시부모님이랑 합가하자 그런 말 할 때는 조금 왜 이러나 싶어도 그래도 여태까지는 저한테 크게 싫은 소리 안 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가 싶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왜 팔아?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가 같이 대출금 갚는 집인데 왜 혼자 결정하고 집을 팔아? 라고 따졌어요. 남편은 저한테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이제 장인도 없는데 당신 편이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장인 눈치 보면서 당신 모시고 살았던 거 몰라? 장인 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고 당신도 우리 집안 무시했던 거 다 알아. 근데 이젠 장인도 없으니까 당신은 나 빼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 친정에서 당신 보호해줄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집이 내 명인데 당신 동의를 왜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면 쓴 걸 모르고 여태 속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라서 뭐? 네가 가게를 운영해? 꿈도 꾸지 마. 우리는 평생 옆에서 아버지 일하는 거 보고 배웠지만 너는 고작 2년 배웠니? 그것도 알바로 있었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가게도 우리 엄마 명의로 계속 운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합가는 무슨. 나 서윤이랑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너 혼자 시댁 옆집에서 살아. 라고 엄포를 놨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픽 웃더니 내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이러는 것 같아. 다 내 말대로 될 거야.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거든. 그리고 짐 다 옮겼는데 친정에서 네가 얼마나 버틸 것 같아?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또 끊었어요. 그리고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시댁에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절 보고 앞으로 우리 옆집에 산다고?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 이렇게 될 거였으면 그때 빨리 합가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시부모 모시기 싫다고 이리저리 피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됐네. 이제 바깥 사돈도 안 계시는데 우리랑 서로 의지하고 살자. 이제 우리도 며느리 수발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점점 나이 드는데 네가 우리 좀 잘 받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나가려는데 시댁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근데 주방을 보니 가스레인지도 없고 조리기구며 그릇이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접시 몇 개랑 컵만 있고 횡안이 다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도 열어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쌀도 없고 웬 건강식품만 잔뜩 있는 게 낌새가 이상해서 남편이 샀다는 그 집으로 들어가 봤죠. 집을 둘러보니 기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못 보던 반찬통이며 그릇이며 이것저것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던 건 다 버려버리고 시댁에서 쓰던 걸 가져온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꼴을 보니 말이 합가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앞으로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겠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오셨던 건지 제가 어이없어 멍하니 서 있는데 제 뒤에서 그러게 진작 합가하지 뭐하러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 알아보러 다니느라 힘들지 않았냐? 마침 이 집이 비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구하는데 더 오래 걸리지 않았겠어? 이제 바깥 사돈도 안 계시고 그 가게도 우리 아들 명의로 바뀔 텐데 믿는 구석도 다 사라진 마당에 이제는 고분고분하게 어른들 말 잘 듣고 살아. 라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이며 남편이 새로 이사한 옆집이며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민낯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아,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연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너랑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죠. 그 전화를 들은 시어머니가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게. 옆에서 같이 오손도손 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혼하면 가게는 누가 맡아?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웃으면서 이보세요. 내가 당신네들하고 같이 살 일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하는 걸 보니 이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가게는 우리 엄마가 맡으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남편이 가게 운영하는 일은 없을 테니 꿈 깨세요. 참고로 제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우리 엄마 명의 건물이에요. 여태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말 안 하길 잘했네요. 우리는 당신 아들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제대로 싸워봐요. 하고 나왔어요. 사실 가게 명의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처음에는 남편 일 시켜보고 성실하게 잘하면 남편 명의로 넘겨줄 생각을 갖고 있으셨어요. 저는 카페 일을 안정적으로 했지만 남편은 기반이 없으니 저한테 물려주기보다는 남편 앞으로 해서 둘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셨거든요.
근데 남편이 일도 대충 하고 배울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실질적인 가게 운영은 친정엄마가 맡기로 해서 가게는 따로 걱정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사위고 일하고 있으니까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하겠다고 우기면 될 줄 알았나 봐요. 여태 겉으로는 티 안 내면서 속으로는 친정엄마가 놀고 먹는 주부라고 생각하고 무시한 거고, 저도 작은 카페나 운영하는 사람이지 뭘 알겠냐고 깔봤던 거죠. 저는 남편한테 가게가 그렇게 탐났어? 근데 어떡하지? 아빠가 생전에 벌써 내 앞으로 가게 명의 이전해 주셨는데 그건 모르고 있었지? 이미 증여 다 된 건데 뭘 어쩌려고. 앞으로 가게는 엄마랑 같이 운영할 거야. 너는 해고될 거고 한 달 안에 다른 일자리 구해서 나가야 될 거야.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이제 제 명의로 변경된 거니까 본인이 나설 것도 없었죠. 그리고 알아보니 법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도 아니더라고요. 외동딸이라고 달라질 것도 없고, 처음에는 남편도 유류분이며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목 내놓으라고 주장하더니만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알려주니 깨갱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하더니 우리 아들을 왜 해고시키냐? 여태 성실하게 일한 사람 갑자기 자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네 가게 영업 정지시킬 거야. 라고 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 제가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보고 처리한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허튼데 힘 빼지 마시고 그 시간에 아들 일자리나 잘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한 뒤에 끊어버렸어요. 친정아버지 가게 관련된 일은 남편 쪽에서 더 왈가왈부할 게 없어 조용해졌지만 이혼 소송은 판결할 때까지 시끌시끌했어요. 제가 정말 이혼 소장을 접수하니까 남편이 길길이 뛰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애도 있는데 왜 이혼을 하냐? 가게 당신 명의면 내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당신은 뒤에서 카페하면 서로 좋지 않냐고. 정식 합가도 아니고 옆에 사는 건데 왜 갑자기 이혼이냐며 구구절절 보내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안 했거든요. 솔직히 더 할 말도 없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속 무시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싫다 해서 합가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혼을 왜 하냐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래도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울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이혼했죠. 일단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서 위자료 받아냈고요. 아파트 대출 갚은 지분만큼 판매 금액 받아내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했어요.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됐죠. 이혼하고 난 뒤부터는 너무 편했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시댁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친정엄마랑 딸한테만 집중하기 좋았죠. 물론 카페 일에다 친정아버지 가게 운영까지 하려니 매일매일 바빴어요. 암만 친정엄마가 도와준다 해도 음식점 하나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한테도 신경 써줘야 하니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죠.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애랑 관련된 얘기하는 줄 알고 받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다시 순대국집에서 일하면 안 될까? 아니면 장모님 건물에서 가게 하나 차릴 순 없을까? 암만 우리가 이혼했다지만 나 서윤이 아빠잖아. 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려고? 나도 번듯한 사업 하나 해야 서윤이 보기에도 떳떳할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데 그 정도 편의는 좀 봐줄 수 없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엄청 열받았죠. 뭐? 당신 알바로 일했지만 내가 미리 해고 통지도 했고 퇴직금까지 챙겨줬잖아.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이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장모님, 언제는 그냥 장모라며 우리 아빠 돌아가신 뒤에 할 줄 아는 게 없네. 집에서 놀기만 하네 그러면서 막말한 게 언젠데. 갑자기 아쉬우니까 장모님이야? 내가 너한테 전부 다 얘기했으면 네가 가진 그 시꺼먼 속내를 몰랐을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이제 남남이고 우리 사이에 애 하나 있다고 편히 봐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 일 구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봐. 갑자기 왜 또 들러붙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 일자리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런 전화할 시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만 푸근했다면 같이 잘 살았을 텐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부터 어른들이 인물 뜯어먹는 거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던데 살아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당하고 상처 입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에서 벗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볼일 없게 하려고요. 이제 제 삶에 더 집중해야 하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